13일날은 주지스님이 원래 법회를 주관을 했었는데 주지스님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우리한테 밀어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초하루도 올라오고 초상전도 올라오고 제가 바쁩니다. 합창단하고 우리 다도에 없으면 인원 동원도 안 돼요. 신도들은 한 번도 안 오고 갔다. 최사님 혼자 오셨네. 최사님 어디 여기 나에 소속하셨습니다. 그러시구나. 대단한 용기를 내셨네. 며칠 전에 차 엑스포가 끝났죠. 6월 4일입니다. 쌍계사에서 또 담액식을 매년마다 이렇게 거행을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초이선사가 거의 주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감회서 스님도 앞에 국보 47호 대공탑비에 보면 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진감회소 선사와 초이선사의 계리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죠. 신라 시대고 초이선사는 조선 그 후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담액식은 초이선사를 이제 시조로 볼 수 있는데 초이선사를 흔히 다성이라고 해요. 차로서는 성의로 많이 올랐었다. 다성이라고 그러는데 초이선사가 다성이 되기까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합니다.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셨죠.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순조가 들고 가는 나중에 세상이 어렸어요. 정조 때부터 이제 당파리,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뭐 해가지고 정조 있을 때는 그걸 잘 컨트롤 해가지고 잘 이렇게 꾸려 나갔는데 순조가 어리다 보니까 그 이제 꾸려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정순왕과 물론 이제 추사의 고모가 되는데 정순왕 왕후가 수령 정정을 해도 되지 않는 거야. 그래 신유사를 만나가지고 다산 선생이 포항으로 지향을 합니다. 포항으로 지향을 갔는데 다산 선생은 큰형님의 사이 황사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황사연 결사를 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포항에서 강진으로 유배를 오죠. 다산 선생이 1801년입니다. 1801년인데 강진 만덕산 밑에 주막에 이제 딱 또아리를 들고 거기서 있는데 그 벽지로 그렇게 참 귀향을 갔으니 참 사람 천불 꽃불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시골 무지렁이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만덕산 백년사에 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 이제 연파 해장 선사인데 나중에 이제 암이라는 도를 받지요. 연파 해장 선사로 따라서 한 5년을 겨루다가 이제 그 백년사 강진 백년사 가보셨나? 가보셨어요? 가본
동백숲도 있고 좀 올라가면 다산 초당 있고 그러잖아요. 그 범어사의 동산 큰 스님이 계셨어요. 동산 큰 스님이 참 너무 다 좋다. 앞에 안대도 좋고 내가 이 열반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국 이제 열반터도 못하고 범어사에서 열반하셨는데 그만큼 백년사가 가보면 앞에 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간척을 해가지고 바다가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 참 바다가 보이고 좋았는가 봐요. 그래 이 백년사 그 이제 연파 해장 선사를 벼르고 벼르다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백년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인기척이 없어. 그래서 그 연파 해장 선사 방문을 두들기도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슬며시 문을 여니까 연파 해장 선사가 좀 개각이거든요. 곡차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방문을 여니까 술잔은 나눠버려져 있고 한 잔 드셨는가 취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또 함부로 결혼을 못해요. 그때 당시에 그 결혼한 사람이 장르 닥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문을 닫고 내려가요. 이제 주막으로 강진 주막으로 그 아래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 타고 내려가는데 연파 해장 선사가 어렴풋이 보니까 어느 선비가 와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간단 말이야. 그래 딱 생각하기에 다산 같단 말이야. 그래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가지고 두 손을 이제 잡고 아이고 잡으면서 다산 선생 아니시냐고 그래서 왔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뭔가 결례를 했습니다. 제 방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해가지고 이제 다산 선생을 모시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나이 차이가 연파 해장 선사가 10살이 적어요. 다산 선생보다 10살이 적은데 그때 이 다산 선생은 탁탁하고 참 무불통이라 통하지 않은 것이었고 주역에 대해서 최고였고 그래 그동안 이제 의심난 것을 일러 저런 거는 그냥 무불통이니까 막 그냥 막 그동안 의심이 다 풀린 거야. 그래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해요.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역 건께 초록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이 시골 학문 가지고는 도저히 매일 수 없는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스승으로 사는 거예요. 다산 선생을 스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원래 연파 해장 선사는 지금 백년사에 처같이 있지만은 차에 대가라. 차에 대가고 다산 선생은 술에 대가라 사실. 술에 대가인데 뭐 이 기양사례하고 하다 보니까 술 마실 뭐 여유도 없고 뭐 해가지고 술을 끊어버렸어. 술을 끊어버렸는데 둘이 사제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스승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산 선생이 연파 해장 선사한테 이제 차를 배우고 차 버릇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파 해장 선사는 다산 선생한테서 술 버릇을 배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역할이. 바꿔주고 이제 그 다산 선생이 호를 지어줘요. 호를 지어준 것이 암입니다. 이 어린 아자. 이 꿈에 천지국은 꿈에는 그 자체가 그 본성이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옛날 노인들은 그 어린 아들하고 이렇게 놀아요. 천진한 애들하고 놀면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붙여보고 그러거든. 조금 이제 지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지 생각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 암이라고 이제 호를 지어줬죠. 호를 지어줘가지고 이제 차는 연파 해장선사한테 다산이 오고 술은 이제 뭐 다산 선생 만나기 전에도 옥차를 한 잔씩 했지만서도 많이 했지 걔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역할이 바꿔진 거죠.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문을 하다가 연파 해장선사가 1811년 40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40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초이선사를 대흥사에 불렸잖아요. 대흥사에 있는 초이선사를 불려줘가지고 스승 제자로 삼기입니다. 스승 제자로 삼기는데 그 다산 선생 만나가지고 6년 만에 젊은 나이 40에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런데 차바를 배운 다산 선생을 그 뒤로 30년을 더 살아요. 30년을. 그래 이제 그 연파 회장 선사가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비문을 지은데 비문이 이제 첫 번째 그게 이제 비문 첫 번째 보면 염려무발은 소석석세요 편편 근시는 제기제견이라 그 비문 첫째가 그럽니다. 빈관은 무담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었네. 무담바라는 3,000년 정도 돼야 뭐 핀데요. 그런데 옛날 조계종에서 그 뭡니까 잠자리 그 꽃을 가지고 무담바라라고 좀 사기친 적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메스꺼를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 무담바라가 아니에요. 잠자리 그 시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담바라라고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그 피거든요 하얗게. 그걸 무담바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산 선생님이 그렇게 비문에 그렇게 지었어요. 빈관은 무담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었네. 펄펄 나는 금시죠. 잔지 안가 했더니 곧바로 나라. 네가 법문해라. 떠들라면 네가 법문해. 응? 금시조가 있어요. 금시조 추상적인 동물이죠 사실은. 금시조는 발집이 하도 날카로워서 심의 깊숙에 있는 용을 찍어가지고 잡아먹는 이 금시조가. 그런데 그 용이 우리 가사를 걸치면 금시조가 범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추상적인 동물이라 금시조. 그게 발톱이 좋대요. 힘이 있는 것을 찢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는 안 되고 가사를 걸치면 금시조가 범람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나는 금시조 잠시 앉는가 했더니 곧바로 날아가네. 그 비문 첫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애석했으면 그러겠어요. 나의 40이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파 해장 선사는
초이선사와 그렇게 스승 제자의 인연을 맺어주고 2년 후에 이제 나이 40이 돼서 돌아가고 이제 초이선사는 다단 선생한테 이제 학문을 배웁니다. 나이 차이가 다산 선생 만났을 때 다산 선생은 48이에요. 48이고 초이 선생은 24살이야. 24살이니까 뭐 거의 부친과 마찬가지지 사실. 나이가 24살이면 뭐 거의 부친과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다산 선생 밑에서 그렇게 차도 배우고 다산 선생 밑에서 차를 배웁니다. 옆에 회장 선생과 차에 내가 있거든요. 이 다산 선생님께서도 차도 배우고 학문이 원체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해남 윤씨잖아요. 해남 윤씨 저기 가면 노구당이라고 있잖아요. 노구당. 거기 장고가 굉장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조선 후기에 하여튼 뭐 장사가 뭐 2만 장선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해남 윤씨가 애가지기잖아요. 그 윤선도 가문이거든. 다산 선생님. 그러니까 애가지기를 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빌리고 해서 더 이제 이렇게 박학다시하게 됐죠. 그래 이 다산 선생하고 이제 학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아 여기 시골 척박한 데서 썩지 말고 한번 중앙을 한번 듣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승유 배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스님들이 도성을 함부로 출입을 못했어요. 출입을 못한대요. 그래 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서울에 진출해가지고 다산 선생이 큰아들, 작은아들, 그다음에 황석영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 자제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사 선생을 만나죠. 추사 선생을 만나는데 김정희 선생은 추사는 조희 선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 갑장이야. 그래 나중에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도 그런 친구가 없어. 둘이 남녀간의 사랑은 절로 가라.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 집안이 대단하죠. 대단한 집안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영조 공주 그러니까 영조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39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공주가 일주일간 시골 전폐에 같이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추사 부친이 김노경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윤상도 옥사에 연루가 돼가지고 저쪽 강진 거금도로 기양을 갑니다. 거금도에 수요사라고 거기 가면 농나무 그러니까 친화회를 해가지고 부처를 조선했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빠졌다 그거를 이제 농나무를 묻어놔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뭐 작업을 하다 포크레인에 걸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사에다가 거기 보시를 했어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박찬수 씨 이천인 박찬수 있잖아요. 박찬수 씨가 부처님을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삼전부를 모셔놨습니다. 수요사에. 근데 날이 이렇게 좀
뭡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향기가 굉장한가 봐요. 네, 향기가 굉장해. 저는 가봤어요. 이번에 여기 본말사 스님들하고 1박 2일로 거기 한번 들렸다 왔거든요. 부처님 삼전부를 봤는데 이게 박찬수 그 양반은 내가 봐서는 아라한테는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부처님은 영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농나무 심양이라고 하죠. 심양 그걸로 삼전부를 조성을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김노경 추사 김성희 추사 부친이 김노경이 윤상도 그 옥사에 그 연료가 돼가지고 그분도로 귀양 3년간 가죠. 3년간 가가지고 추사는 그냥 벼슬살 그냥 내팽개치고 가서 이제 3년간 시봉을 합니다. 시봉을 하고 왔는데 또 그 윤상도 상서를 이제 탕간오리를 이제 마땅히 척결해야 된다 그런 상서인데 군신을 이간질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윤상하고 아들하고 능기처참을 당하거든요. 능기처참을 당하면서 이제 이 상서 초안을 추사가 작성을 했다. 그렇게 덮고 씌워가지고 제주도로 이리안치를 해요. 이리안치는 뭐냐 그러면 그 유배지 정하는 것도 이제 보통 뭐 사리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니 이제 형벌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리안치는 뭐냐 그러면 집이 있으면 집 주위를 삥 둘러 가시나무를 심어요. 심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 가시덤불을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리안치라 그러는데 그 이리안치 그 형벌을 받고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지고 추사가 윤상 목사에 유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족 잘 되니까 금부도사가 이제 그걸 호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이제 추사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형사로 아주 이제 뭡니까 초이 선사를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대형사로 들리죠. 대형사로 들려가지고 서귀포 대건이라는 마을 가가지고 이리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환경이 처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가 봐요. 천불 popular이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초이선사 차를 마시면 그게 소화가 됐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고 제주도로 이리안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소치 허련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울림산방 소치 허련 선생 울림산방 거기 이제 지금 보면 5대가 지금 전부 다 하거든. 지금 5대째는 뭐 조카가 지금 조카가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5대가 그렇게 화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손치어른 선생이 이제 대형사로 초일연사를 찾아가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29살이에요. 29살 때 이제 제자가 되고 참고로 39살 때 일지암을 지어요. 일지암 39살 때 초이선사가 일지암을 짓는다고. 그래 이제 중앙에 진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럽다 해서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살겠다 해가지고 39살에 벌써 일지암을 짓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조숙했는가 봐요. 수명이 짧으니까. 옛날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보면 한갑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뭐 그냥 뭐 짐승 잡고 뭐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굉장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갑잔치 한다고 해서 뭐 지나가 서로 있지 뭐. 지금 한 80톤도 돼야지 뭐 잔치를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9살 때 그렇게 일지함을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면서 소치 선생님 29살에 찾아가요. 제자가 되면서 그 조의선사가 친구 추사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치가 하루는. 그런데 그때 당시 해남이나 강진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생명을 내놓고 가야 돼. 그런데 소치 허련 선생이 6번을 제주도로 들어가요. 그런데 3번은 초이선사 차 심부름으로 들어가요. 차 심부름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초이선사가 제주도 입에 생활이 한 9년 정도 되는데 정확히 한 8년 3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자마자 북청으로 1년간 또 유배를 당합니다. 근데 참 초이선사 뭡니까 추사 삶도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하죠. 그래가지고 1년 갔다 다시 이제 유배 풀려가지고 와가지고 71에 돌아가시죠. 추사가. 그때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소치 허련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 강진으로 와가지고 이제 울림산방을 거기 이제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5대째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초이선사가 그만큼 다성이 되는 데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 연파 해장선사로 해서 다산 선생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어가지고 다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이선사가 58살에 이제 그 지금 부안이죠. 부안. 삼향년입니다. 삼향 태어난 데가 삼향년 신기마을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 참 나이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기로 한데 승속을 막론하고 조선시대에 시를 제일 잘했더라고요. 시를 제일 잘했고 불교 승려면서도 불교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참 다 불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초이선사가 기항시라고 있어. 기항시. 40 넘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 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원별한간 다실주에 기례불과 선정도라 신기정어른 강한데로 홍어태양이 이적으로 심사한정합적이 혈감에 불능거라 호공이 경력수응관이 이야 인생의 속으로다 원별한간 다실주 얘가 참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 만에 딱 돌아보니 기례불과 설정이라 돌아와서 보니까 밑에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한가위 가래가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신기정어른 가한데요. 그 신기말에 옛날 자기 살던 집은 풀이 수고이 쌓여있고 하는데 내 옛날 태어난 집을 어디가 있고 고모태양이 이적수로다. 자기의 조상들, 선친들은 노예 가보니까 공부는 다 떨어져가 있고 그냥 그러는데 그 고모 왜 선친들은 뭐를 가서 보니까 이게 선친은 무너운지 아닌지 이적수 그 밝은 자취만 근심스러워. 신사한정화적이여 해선내지 마음이 딱 죽어버리니까 한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 하고 입만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큰일 당하면 신사한정화적이여
혈관 너에게 불렀노라. 피가 말라버리니까 눈물 동안 능이 흐르지 않더라. 고공의 경력 수은거하니 또 이놈의 지팡이가 구름을 따라가 버려요. 이놈의 지팡이가 또 구름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40년이 넘어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집이 어디 있고 선진들 묘가 전다 몽군이 흐르고 했는데 또 이 참 지팡이가 또 구름을 따라가고 하니 이으라 인생계에서 그러다 그만 진짜 말에서는 뭐 하겠노. 참 인생이 수구에 부끄럽다. 수구초심이라 해서 그 의심 많은 여우, 의심 많은 여우는 꼭 태어난 굴 아니면 굴 쪽으로 죽을 때 머리를 돌리고 죽는데요. 그게 수구초심이라. 그래서 참 인생이 내가 수구에 부끄럽다. 여우한테도 내가 못하겠구나. 그게 기양시예요. 기양시. 그런데 좀 이거 이야기하고 오늘 6조 단계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돼버렸네.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네요. 예. 그래서 초이선사가 참 우리가 지금 담액을 이제 초이선사한테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초이선사가 그런 분이라는 걸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초이선사는 원래 여기 보면 5살 때 물에 빠졌어요. 5살 때 물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스님이 건져졌어요. 지나가던 스님이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리니까 가가지고 이제 건져줬는데 그걸 뭐 그게 하여튼 인연이 됐는지 몰라도 15살에 운흥사가 있어. 나주 운흥사에서 15살 때 이제 출가를 해요. 15살에 좀 일찍 출가를 해요. 일찍 출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9살 때 대흥사 완호 스님이라고 했어요. 완은 놀완자, 장난감 한자. 그런데 일설에 의한 호랑이를 집 개 부리듯이 했다 그래요. 호랑이를. 그래서 완호라. 호랑이를 가지고 뭔가 이거야. 그 완호 스님 밑에서 이제 구적계를 받아요. 비구계를 받아야지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거야. 3위는 보통 이제 예비성이라고 그래. 예비성. 3위성은 아무것도 못해. 소임도 못 살고 아무것도 못해. 사부대중에 들어가지를 않아. 사부대중이 뭐예요? 우바세요. 우바이. 비군이 그걸 사부대중이거든. 그래서 줄여가지고 중이라 그러는데 중이라 그러면 뭔가 좀 비하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님자를 붙이고 그러면 되게 험하게 되지만 그래서 비구계를 이제 받아야 정식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 완호 화상한테 이제 그렇게 비구계를 받고 24살에 연파 해장선사의 부름을 받고 가서 다산 정야종 다산 선생하고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습니다. 스승과 제자 연을 맺고 39살에 지금 일지암 가보셨어요? 옛날 이제 일지라는 것은 한 가지거든. 한 가지인데 그 일지라는 것이 노자에 나온 말이에요. 사실 노자에 나온 말인데 새가 그렇게 숲이 많고 그렇게 나뭇가지가 많지만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깃들어서 잠을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렇게 딱 깃들어서 자도 편안해. 예. 그래서 일지암이 그런 뜻이 있어요. 일지암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다 이거야. 그래서 39살에 이제 이 지향을 그렇게 만들고 81가 80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 이제 우리 초이선사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대강적으로 이제 우리 차를 하신 분들은 초이선사 그런 것다 되지 말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해야 돼. 예? 그래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제 좀뭐 초이선사하고 다산 선생, 그 다음에 연파 회장 선사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치 허련 선생으로 해서 연가를 지어가지고 오늘 이제 초상일 법문을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시오. 그런데 신도사는 좀 신도는 한 명도 안 하고 이거 맨날 이거 뭐 이거 성대신 모습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끝으로 사업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7년 어려운 조상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우리 허 회장님 잠깐 봅시다. 그래서 1시에 이제 차 여기 탁구스테이 온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대학하고 엄남 농구대학 중국차를 해가지고